안녕하십니까? Large language models offer an alternative to the traditional approach of topic modeling에 관한 논문 리뷰를 진행한 DPN 랩아래의 홍준기입니다. 발표 앞서 서지학적 정보입니다. 컴퓨터 사이언스라는 저널의 컴퓨테이션 앤 랭귀지 분야로 2024년에 등재된 위 논문은 대규모 언어 모델의 잠재력을 가지고 토픽 추출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제가 위 논문을 리뷰하게 된 이유는 제가 최근 기술 경영 분야에서 LLM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얼마나 대체할 수 있을지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위 논문 자체가 LLM을 활용해서 주제 모델링, 토픽 모델링을 시행하고 있음을 확인해서, 어, 같은 연구원 분들에게도 위 내용을 공유하고 싶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목차는 논문의 진행 방향과 같습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먼저 이 논문에서는 문서 집합에서 토픽을 파악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문서 내 주제를 이해하는 것은 문서 조직화, 요약, 결론 도출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기존 토픽 모델링 기법의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토픽 모델링의 경우 비지도 학습 기법을 사용하여 주제를 추출하지만 세부적인 주제를 놓치거나 넓은 범위의 주제만을 제공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Closed Set Topic Classification 같은 경우는 미리 정의된 주제를 바탕으로 학습된 모델로 새로운 주제를 다루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해석이 어려움입니다. LD나 버토픽 같은 방문론에서 생성된 토픽 클러스터는 해석이 어려울 수 있으며 동적인 문서 처리의 비효율성이 기존 토픽 모델링이 가진 문제점 중에 들 중 하나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LLM을 활용해서 대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LLM 같은 경우는 인간 언어를 이해하고 생성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또한 이제 프롬프트 기반의 접근 방식으로 사용자 지침에 맞춘 맞춤형 토픽 생성이 가능합니다. 또 동적으로 변화하는 언어 트렌드와 새로운 주제에 적응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복잡한 프롬프트 없이도 효과적인 토픽 추출 도구가 LLM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조사를 하고 LLM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한계와 문제점을 식별하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합니다. 관련된 연구입니다. 주제 모델링은 사회과학, 생물정보학 등 여러 분야에서 대규모 문서를 처리하는 데 활용되어 왔으며 LD가 대표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제를 사람이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고 또 이 해석 자체가 전문 의식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텍스트 전처리나 후처리는 또 토픽 모델링의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클로스셋 토픽 클래시피케이션은 비지도 학습 기반의 토픽 모델링에 대한 대안으로 미리 정해져 있는 라벨이 있는 데이터셋을 학습한 모델입니다. 예를 들면 코비드-19 관련 허위 정보의 확산 분석과 백신에 대한 대중의 태도 분석에 관련된 논문에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류 작업 역시 데이터 레이블링 과정에서 높은 비용과 시간이 요구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 게시물 라벨링의 경우 사전 정의된 주제들이 겹칠 수 있기 때문에 주석자 간의 의견 불일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LLM Driven Topic Extraction은 대규모 언어 모델은 다양한 도메인에서 텍스트 요약 작업에 뛰어난 성과를 보여왔습니다. 이를 통해 텍스트 요약은 LLM 기반 주제 추출의 전 단계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LLM은 기존 토픽 모델링 접근 방식과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하고 사람의 주제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준당합니다. 예를 들어 챗GPT 같은 모델을 사용하여 주제 단어 집합의 일관성을 자동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 인간과 기계가 해석한 주제 간의 비교를 통해 LLM의 평가가 인간의 평가와 높은 상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을 밝혀내었습니다. 위 연구는 이전 연구들이 주로 LLM을 보조수단으로 사용하여 토픽 모델링 기법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면 본 연구에서는 LLM만을 사용하여 주제를 추출하는 잠재력을 집중적으로 탐구하고 처음부터 LLM이 생성한 주제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합니다. 위 연구에서 사용되는 어, 대규모 모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GPT 모델과 라마 모델을 사용하는데 비교 대상으로 LD와 버토픽과 같은 널리 사용되는 기법, 기본적인 토픽 모델링 방법도 함께 사용하여 주제 추출 능력을 평가합니다.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20 Years Group과 CABS라는 오픈 도메인 데이터셋과 특정 도메인 데이터셋 두 가지를 한꺼번에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하고
어, 오픈 도메인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텍스트 분류와 클러스터링과 같은 NLP 다운스트림에서 널리 사용되는 데이터셋이며 특정 도메인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트위터 데이터셋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험입니다. 실험은 단순한 프롬프트 설정에서 시작해서 점점 복잡한 설정으로 진행을 해 나갑니다. 첫 번째 실험 같은 경우는 이제 LLM의 기본 상태, 제로샷 기반으로 주제 추출을 진행하게 됩니다. 모든 전 실험 과정에서 쓰이는 프롬프트 전략이 있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 프롬프트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개별적으로 텍스트를 입력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텍스트를 배치로 묶어서 각각 입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프롬프트 구성 같은 경우는 시스템 프롬프트에는 이제 모델이 인간의 지침과 출력 형식을 이해하도록 도우는 프롬프트이고, 사용자 프롬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주제 추출을 위한 문서를 제공하는 프롬프트 부분입니다. 이제 위에 퓨샷, 이 위에 이제 제로샷 기반으로 기본 프롬프트 상태로 첫 번째 실험을 진행하였을 때 기본적인 지침만으로 품질 높은 주제를 생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GPT 같은 경우는 백신, 코비드-19 백신 접종, 백신 주저와 같은 매우 일반적인 주제를 생성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GPT와 라마 두 모델 모두 생성한 주제 간에 상당한 중복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부작용, 사이드 어펙트, 심각한 부작용, 그런 것 같이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여러 형식의 주제를 생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앞서서 보았듯이 초기 실험에서는 고품질 주제를 얻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프롬프트에 제약을 추가하거나 수동 규칙을 적용하는 방식, 그리고 상위 K개의 주제를 선택하는 방식을 통해서 기본 프롬프트보다 개선된 토픽 결과를 산출해내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실험입니다. 두 번째 실험은 실험 1에서 제안한 해결책들은 불필요한 주제를 효과적으로 필터링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백신 부작용,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과 같이 유사한 주제를 처리하는 데 한계점이 있었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주제의 세분화라는 관점에 맞춰서 시대 주제를 사용하여 주제의 세분화를 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위 실험 2에서 사용된 프롬프트 전략에는 원래 라벨 목록에서 두 개의 카테고리를 시드 주제로 선택하여 프롬프트에 삽입해 LLM이 주제의 세분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드 주제를 사용한 경우 다양한 데이터셋과 LLM에서 일관되게 성능이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험 3 실험 3입니다. 실험 3 같은 경우는 실험 2에서 진행된 베이직 프롬프트와 시드 토픽을 사용한 결과에서 얻은 원시 주제 리스트를 입력으로 사용하고 특정 프롬프트를 통해 LLM이 다양한 세분화 수준의 최종 N개의 주제를 생성하도록 유도하는 실험입니다. 위에 사용된 프롬프트 전략에는 주제 리스트를 병합하고 요약하도록 요청하는 프롬프트를 사용하였고 몇 번의 샘플 프롬프트, 즉 퓨샷 프롬프팅 전략을 사용해서 모델이 원하는 세분화 수준의 주제를 생성하도록 수동으로 예시를 추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10개의 주제 리스트는 원본 데이터셋에서 대다수의 카테고리를 포괄하였습니다. 이는 LLM이 방대한 문서 집합을 주제로 표현하는데 뛰어난 성능을 발휘함을 나타냅니다. 주제 추출 평가 부분입니다. 이전 연구에서는 퍼플렉시티와 코히어런스 스코어 같은 평가 지표를 사용했지만 위 연구에서는 자카드 디스턴스, granularity of top and topics 같은 경우 그리고 재현율, 정밀도와 같은 다양한 지표를 사용해서 주제 추출을 평가하였습니다. 먼저 자카드 디스턴스를 사용하여 상위 N개의 일반 주제에 관련된 하위 주제들을 평가했습니다. 서로 다른 하위 주제 리스트 A, B 간 유사성을 탑 10의 일반 주제에 대해 측정하여 매트릭스로 표현한 결과 하위 리스트 간 유사성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주제가 잘 구별됨을 나타납니다. 주제 세분화의 경우 주제의 수가 많아질수록 세분화 수준이 감소한다고 가정하고 평가를 실행하였습니다. 주제 간 평균 의미적 유사성을 측정하기 위해 상위 N개의 일반 주제들을 대상으로 버트 임베딩의 기반 코사인 유사성을 사용하여 각 주제쌍의 유사성을 계산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LLM이 많은 수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유행할 수 있으며 세분화된 상위 N개의 주제를 잘 처리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재현율과 정밀도 같은 경우는 모델이 식별한 시드 주제 중 정확하게 식별한 비율을 측정하였습니다. 실험 2의 방식으로 코비드-19 백신 데이터셋에서 수행된 지표는 높은 리콜과 낮은 프리시전,
측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례 연구입니다. 위 논문에서는 이제 코비드-19 백신 주제에 관한 시간적 분석도 따로 시행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백신에 대한 새로운 거부 이유가 등장할 수 있고, 이는 이전 데이터셋에서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에 위 사례 연구를 시행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LDA나 버토픽 같은 기존 모델은 이러한 새로운 주제가 포함된 트윗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LLM이 새로운 주제를 처리하는 성능을 평가하였습니다. 위에 사용된 데이터셋은 백신 데이터셋을 사용하였으며 트위터 메타데이터의 타임스탬프 정보를 활용하였습니다. 코비드-19 백신 개발의 시간표에 따라서 백신 데이터셋을 가장 오래된 시점부터 최신 순서로 정렬한 후 3개의 기간으로 나누어 평가하였습니다. GPT-4가 생성한 백신 주저 이유와 관련된 주제 정보를 해석하여 마지막에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LLM이 자동으로 주제 추출, 시각화, 그리고 설명 생성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디스커션입니다. 디스커션 부분에서는 LLM의 실용적 구현을 위한 주요 사항을 위 논문에서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로 제로샵 성능의 변동성입니다. LLM마다 사전 학습된 데이터와 인간 피드백을 통한 강화학습 전략 차이로 인해 제로샷 토픽 추출 성능에서 변동성이 생길 수 있음을 언급합니다. 또 토픽 추출에 일률적인 방법은 없으며 작은 데이터 테스트 셋에서 사전 실험을 진행하여 초기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제약과 지침에 따라서 LLM이 자동으로 주제 추출, 시각화, 그리고 설명을 생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시드 토픽을 통한 토픽 세분화의 경우 프롬프트에 시드 토픽을 추가함으로써 LLM은 사용자가 지정한 세분화 수준에 맞는 주제를 생성할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토픽 추출 평가 지표를 제안합니다. LLM이 생성한 주제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해 여러 지표를 제안하였습니다. 이 논문의 의의입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을 토픽 추출에 활용하는 가능성을 최초로 탐구한 작업이자 논문입니다. 실험적 테스트를 통해 LLM이 토픽 추출과 토픽 요약에 있어서 유용하고 적응 가능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 동적 데이터셋 분석과 같은 다양한 혁신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향후 연구 방향으로 현재 LLM의 최대 입력 길이를 초과하는 문서를 다루는 방법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본 연구 같은 경우는 레이블된 데이터셋을 활용한 학습을 통해 성능을 평가했으므로 실제로 레이블된 데이터가 전문가에 의해 정확히 라벨링이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또 레이블되지 않은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성능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고려한 방식의 영향력이 실험 결과에 미치는 것이 클 경우에는 LLM을 일반인 모두가 토픽 추출에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논문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